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원기 103년 제3회 원불교 컨텐츠 공모전의 수상자가 결정됐습니다. 10월 17일 시상식이 있을 예정인데요. 문화상품 부문, 둥근노래 창작성가 부문, 성가 편곡 부문, 소태산 문학 부문, 소태산 청소년 문학 부문, 캐릭터 부문 등 다양한 분야의 원불교 컨텐츠들이 출품됐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부문의 컨텐츠 가운데서 소태산 문학 부문과 캐릭터 부문의 최우수상을 수상한 작가님들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김법선 교도님 그리고 유신유 교도님 모셨는데요. 우선 두 분이 출품하신 작품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자기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법선 교도님. 예, 경남 진주교당 김법선입니다. 시 거룩한 만남은 100년 전 소태산 대종사님과 전산종사님의 역사적 운명적인 해우를 서사시적인 방법으로 표현코자 했습니다. 제1파트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하해로 가시는 길, 제2파트는 전산종사님께서 하해로 향하는 마음, 제3파트는 두 성인의 거룩한 하해 제후. 이것은 이 땅에 원불교를 열기 위한 거룩한 만남임을 강조코자 했습니다. 진주교당 교도님이시고요. 예. 네, 그리고 소태산 문학 부분의 시를 출품하셔서 예. 최우수상으로 네, 선정되셨습니다. 대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상이 맞습니다. 예. 네, 다음은 유신우 교도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만화, 일러스트, 캐릭터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춘천교당에서 다니고 있는 유신유입니다. 지금 이번에 최우수상으로 소태산 대종사와 정산종사 캐릭터를 내게 됐습니다. 예. 지난해에도 캐릭터 부분에 최우수 네. 상을 선정하셨고 이제 2연패를 달성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두 분께 궁금한 거는 원불교 콘텐츠 공모전을 어떻게 알게 되셨고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한데요. 예, 먼저 5만 년의 만남 이 포스터를 보고 전북 하이리에서 소태산 대종사님과 전산종사님이 역사적 운명적 해우를 서사시로 표현해야겠다는 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셨군요. 예, 결심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는 우리 콘텐츠 공모전에는 어떻게 참여하시게 되셨어요? 그 원문의 회장님께서도 전화가 오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회원들에게도 알리고 또 그 제가 직접 참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유신우 교도님께서는 어떻게 참여하시게 되셨나요? 작년에도 공모전을 참여했었고, 그래서 이때쯤에 이제 또 공모전이 열리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참여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제가 만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월간 원강에서 이제 올림 만화를 하면서 좋은 법문을 이제 골라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좋은 법문으로 소태산 대종사와 종법선님들의 캐릭터가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이번에 딱 공모전에 그 주제가 나와서 거기에 맞게 또 그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 역대 종법사님의 캐릭터가 이미 완성되어 있고 상황에 따라서 조합만 하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올해 이 컨텐츠 공모전의 주제가 화해제후 100주년을 맞이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스승과 제자의 만남, 예술과 종교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 거룩한 만남이라는 시를 출품하셨는데요. 작가님께 좀 부탁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시를 저희가 한번 다 들어볼 수 있을까? 낭독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들어서요. 낭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박수로 한번 네, 청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만남. 100년 전 소태산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의 하해 제후. 김법선 진주교당 교도. 원기 3년 4월의 어느 봄날 전북 적군 북면 하이리 마동부라 김혜원님의 사랑처는 밤새도록 훈훈하고 편안하였더이다. 땅은 밤하늘에 정적 은하수 별님이 톡 튀어 들어와 놓고 운명의 흑술에 이로 한 달빛 맞으며
촘촘히 박힌 벼를 헤아렸더이다. 소태산 대종사님은 정산종사님과 손잡고 앞을 막는 가시능굴들 낯으로 하나하나 베어가면 탁 트인 촌위로 뜨는 금빛 이런상을 만날 수 있었으며, 400이 어둠으로 둘러싸인 세상에 신령스러운 만남의 두 손길은 하늘 생각과 신년들이 받는 흰 구른 점등 너머 노루묵 아래 먼동이 타오르는 봄날을 이르는 아침의 대가 한둥근 큰 계려의 큰 소식을 널리 드럽게 알리게 되었더이다. 하해제우 신비로운 그 비트의 속삭임은 땅속에서 땅 위에서 바다에서 하늘에서 생명의 별빛이 되어 순결한 법문이 되어 우렁찬 한 소리 되어 새 세상을 열었더이다. 도론의 향기로운 느낌은 온 세상 지구의 끝까지 그 무지갯빛 감도는 하늘꽃이 되었더이다. 눈부신 아침 빛나는 햇살로 우리 중생들에게 다가와 춥고 어렸던 마음 녹여 따뜻한 눈물이 되었더이다. 하예 제우, 이것은 두 어른의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어두운 이 땅에 우리 해상을 열기한 역사적 만남이었더이다. 운명적 만남이었더이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소태산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의 만남을 지금 시로 표현하셨는데, 이 이야기는 과연 작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떤 이야기였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 땅 대한민국에 지면도 전북 하회리에서 원불교를 열기 위한 3,000년 준비한 역사적 운명적인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 만남이었다는 그 시상과 영감이 떠올라서 쓰게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파트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8분 제자분들을 자리에 미리 마련해 두시고 그 중앙자리에 앉힐 정산종사님을 맞이하려고 손수 정업하이리께 가시는 선경진명의 거룩함을 또 포출하고자 했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정산종사님께서 저 멀리 경북 성주에서 서성을 찾아 오랜 고행 끝에 정읍군 북면 하이리에서 소태산 대종사님을 기다리시는 퉁구신 힘의 은혜, 신비롭게 한 기다림의 은혜를 나타내보고자 노력했었고, 세 번째 파트에서는 마침내 두 스님께서 만나신 거룩하고 빛나는 만남의 은혜를 표현해보고자 노력했습니다. 밤새워 해오하신 그 거룩함 속에서 찬란한 원강 태백의 신세계 열렸음을 나타내보고자 노력했습니다. 작가님께서 들으시기에 캐릭터를 만들면서 이 이야기를 구조로 생각했던 것과 시에 담겨 있는 부분이 조금은 다를 수도 있고 같은 부분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 좀 드셔요? 이 시를 들으시면? 일단 시를 들으니까 너무 벅찬 거예요. 그래서 이 바탕으로 또 이제 풀어서 만화를 그리거나 뭐 더 이제 애니메이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풀어 나간다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더 감동 깊게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림은 얻으셨고 거기에 따른 나레이션을 지금 예, 접목할 수 있는 나레이션을 지금 구하신 듯한 느낌을 얻으신 것 같고요. 작가님께 좀 여쭤보면 시는 글자 수에 따른 어떤 운율들이 조합됨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어떤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시에 담겨 있는 내재율, 외재율, 이 운율들은 과연 어떻게 구성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저는 이 시에서 운율을 내재율을 중시하며 우리 고유의 가락인 3사조나 4사조, 3오조 등의 가락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 시 거룩한 만남에서는 자유시의 특성상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
비유와 상징 등을 적절히 배합하여 물으르듯이 순탄하게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김소월 시인이나 만해 한용운 시인의 서정적이면서도 빛나는 운율, 그 기법을 터득할 것은 아주 더 많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시를 낭송해 주시면서도 이 어조가 고조되어서 또 내려가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억구들이 형성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를 쓰시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시면서 시작했고요. 두 번째는 반복되는 어조 가운데서 더이다, 하셨더이다. 이 더이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궁금한데 강조하기 위해서 대각을 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더이다라는 말씀으로 강조를 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더이다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의 주제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것이 이 3년의 마지막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두운 이 땅에 우리 회성을 열기 위한 역사적인 만남이었더이다. 운명적인 만남이었더이다. 이분이 주제구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이 땅 대한민국에 또 지명도 전북 하일에서 원불교를 위해 아마 이 두 어른이 3,000원을 준비해가지고 역사적 운명적인 대종상의 정산이 만남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시상과 영감이 더 올랐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시를 만나보고 나니까 김법선 교도님의 법연은 과연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또 작품 활동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저는 이 진주교당 초기 교도로 입교 54년의 세월은 진주교당의 역사와 같이 합니다. 고2 때 규율을 맡았는데 학생들과 충돌이 잦아 개로와 종교를 찾아 헤맸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것이 교도 한 4~5명의 허름한 진주교당이었어요. 장성진 법사님이 처처불상 사사불공 설법을 하시는데 귀에 쏙 들어와 다음날 입교를 했습니다. 모두가 다 붙이는데 더 이상 말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규율부가 뭐 더 이상 괴롭지도 않고 세상이 행복했습니다. 진주교당에서 학생회를 창립했고 졸업하면서 청년회도 창립했습니다만 당시 4~5명에 불과한 진주교당을 매주 30~40명의 학생들로 붙이도록 했습니다. 그때 사실은 원불교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습니다. 51세에 만난 너뚱이 딸 서성님 김재한이 소태산 청소년 문학상을 8년 연속 수상을 하고 저도 따라서 64시에 등단하면서 시인이 되었습니다. 너뚱이 딸을 포함해 아이 5은 모두 제가 최고로 존경하는 스승님이 오셨다 생각하니 항상 감사하고 사는 동안 늘 행복할 따름입니다. 자제분들을 뵈실 때 스승으로 생각하시고 자녀분의 재능을 통해서 지금 또 작가로 시를 쓰는 작가가 되어야겠다고 하시면서 매진하고 계시는 모습을 또 보는 굉장히 특색 있지만 굉장히 감동적인 말씀을 지금 해주시고 계십니다. 유준일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캐릭터 분야의 최우수상 수상자가 되셨는데 지난해 무념무상이 캐릭터도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캐릭터였고 법신불 이런 상을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표현해준 그런 캐릭터였다고 생각 들고요. 이번에는 화해제호 이야기를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의 캐릭터로 만드셨는데 그 캐릭터 완성된 부분이 조금 있어서 먼저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이제 소태산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이 만나서 이론상을 만들었고 이제 원불교가 시작하는 단계다 이런 표현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두 분이 만나서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론상 모양에 저렇게 하나하나 쌓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건데요. 벽돌을 쌓아서 이론상을 만드시는 대종사님 캐릭터의 사용예 다양한 캐릭터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대종사님은 이제 하늘이다 이런 하늘이다를 비유를 해서 이렇게 천자를
뒤에 배경으로 넣은 거고요. 정선 종사님은 이제 땅이다. 그 땅이라는 한자를 뒤에 넣었고요. 좀 더 발랄하고 온화하고 이제 자상한 그런 이미지를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한 가지 이 두 캐릭터가 거의 비슷한 모양이란데 두 번째 줄 왼쪽에 첫 번째를 보면 대종사님은 네, 설법을 하시는 모습인 것 같고 정선 조사님은 네, 기록해 주시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분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인물을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네. 이제 화해 제우지 화해리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두 분이 만나는 장면을 캐릭터로 이제 풀어낸 겁니다. 네. 사람이 두 사람의 모양은 거의 비슷한데 대본의 왼쪽은 대종사님이고 오른쪽은 정산 조사님이라는 거를 대본에 알 수 있게 제작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캐릭터를 만드실 때 이것이 단번에 누구다라고 알아볼 수 있을 만한 특징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캐릭터가 쉽게 전파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단순하고 혹은 아주 간단한 모양으로 표현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모든 것을 충족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떤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굉장히 귀여운 이미지를 추구하려고 했고요. 일단 젊은 층이 공감할 수 있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그때 당시에 대종사님이 28살, 정산 종사님이 19살쯤 됐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젊음을 이제 이 캐릭터에 젊게 표현을 했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제작한 데 노력을 했습니다. 아, 두 분께서 만나실 때 한 분은 28이었고 한 분은 19이었고 굉장히 젊으실 때 만나신 건데 아, 이 캐릭터가 이렇게 그래서 젊구나. 굉장히 티끌 하나 없이 맑구나. 이런 생각을 네, 지금 보니까 또 새설이 덧붙여지 알게 되는 부분도 같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캐릭터들이 어딘가에는 이렇게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기본적으로 만들 때 이렇게 쓰여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네. 여기저기 이제 꾸준히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 캐릭터가 이제 꾸준히 살아날 수 있도록 문화상품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유아 아동 청소년들이 이제 이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제 교구나 교재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데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들어서 거기까지 생각하고 제작을 했습니다. 교구 교재에도 이 캐릭터들이 활용될 수 있게. 한 가지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비로소 나레이션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캐릭터들이 만들어진다는 건 결국 이야기가 있는 웹툰이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발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는데 그런 계획이나 혹은 생각도 좀 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제 만화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 캐릭터로 이제 만화도 제작하고 애니메이션도 제작한다면 이 캐릭터가 좀 더 원불교라는 이미지를 더 많이 전파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대종사님의 많은 이야기들 또 우리 회상의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이 부분은 만화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어떤 장면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번에 화해의 제후라는 주제가 주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찾고 이야기를 이제 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정산 종사님과 소태산 대종사님이 만나셨던 그 에피소드 이야기들을 만화로 풀어줬으면은 정말 재밌겠다. 또 이제 그 당시 회상을 또 할 수 있겠다. 이제 원불교의 시작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해 캐릭터 공모전을 수상하시고 또 많은 작업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어떤 일들을 주로 하셨는지도 좀 소개해 주시면요. 수상하기 전에는 원강 효도마을 잡지에서 2012년도에 만화를 제작을 했었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 월간 원강에 만화를 이제 올림이라는 만화를 해서 지금까지 이제 70회 정도 연재 중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원광대학교 병원에서 소식지 연재를 2년 정도 했고 2017년, 2018년 원불교 미술제에도 2번 참여했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사이트에서 원불교 사이트에서 지금 일러스트를 연재를 하고 있고요. 이모티콘도 제작을 해서 지금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청순연국에서도 캐릭터를 이제 제작 의뢰를 해주셔서 지금도 이제 제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두 분의 노력이 담긴 이 작품들이 정말 원불교를 대표하는 이제 원불교 콘텐츠로 자리 잡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처음에 작품을 등록하시면서 아 누가 좀 바라봐 줬으면 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선정도 되시고 이제 수상도 하시게 됩니다. 감상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김법선 교도님께서는 어떤 감상이 있으실까요? 정말 기분이 아주 참 좋습니다. 최선을 다해 쓰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큰 상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서정과 서사를 아우르면서 적절한 균형을 갖춘 시를 쓰려고 노력은 합니다만은 그러나 제욕과 소명에 비해 그 성과는 미미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심사위원들이 저에게 이런 큰 상을 주신 것은 더욱더 연마하여 우리 해상을 위해 알찬 작품을 쓰라고 격려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작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네, 다음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데 서정과 서사가 함께 있는 시를 구상하신다고 방금 말씀하셨어요. 서사적인 어떤 웅장함 이런 부분을 추구하는 작가들도 있을 것 같고 서정적인 매우 아름다운 부분을 추구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두 가지를 특별히 우리 회상의 이야기 가운데서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좀 있으시면. 또 원불교 또 역사를 알아야 역사가 이래 아름다운 그 역사가 아름다운 것을 좀 널리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역사 자체가 서정과 서사를 다담고 있다면서요. 서정과 이게 역사가 그야말로 이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답고 이제 또 글로서 표현을 하면은 또 재미도 있고 또 그 널리 또 이해하기도 쉽고 일반인들이 또 시를 통해서 또 느끼는 감정이 또 남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마음은 먹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우선 봐야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보여주신 시를 통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말씀을 지금 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유신유 교수님께서는 올해 두 번째긴 하지만 네, 어떤 감상이 있으실까요? 일단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주제도 주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조사라든가 이야기들을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공부가 좀 되더라고요. 원불교에 대해서 참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됐고 그리고 제 아이디어만 존재했던 게 이것이 이제 공모전을 통해서 결과로 이제 캐릭터라는 결과로 나오게 돼서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두 분의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올해 벌써 가을 세 번째 맞는 문화예술 축전 그리고 이런 문화상품 공모전, 캐릭터 공모전 혹은 컨텐츠 공모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대단한 컨텐츠를 이미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앞으로 조금 더 잘 만들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알 수도 있고 또 대종사님의 뜻을 널리 펴나갈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한 번 확인한 것 같습니다. 좋은 작품 감사드리고 항상 유용하게 쓰면서 기억하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